안녕하세요. 꿈 드림메이커 권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업 기회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제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요. 유산하는 기회다. 디자인 you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올해 나이로 43살이고요. 중1, 중3짜리 두 아이를 둔 엄마고 유산화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11년 동안 일반 사무직 격리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삶이 타고난 주어진 게 없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엔잡러, 원저 엔잡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지만 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제가 제 삶을 살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더라고요. 부모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식의 역할,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저한테 절박했던 건 뭐였냐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제 가난한 시절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서 인생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인생 모토였어요.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엔잡러 활동을 했지만 하루 3-4시간밖에 자지 않고 일을 해도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 삶을 바꾸게 된 오늘 유산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삶을 원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실 안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금리 올라가는 게 좋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는 이유가 돈이 없으셔서 그래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말 그대로 금리가 나한테는 부담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들 없겠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들 없고 현재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노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나 대신에 무인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기계가 대체되는 그런 삶 안에서 더더군다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대요. 첫 번째는 집을 대출로 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다 손 한 분도 안 드셨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닌 은행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부담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내놓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월세로 전세값 부담 때문에 월세로 전향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지금 개점 이후에 거의 휴업 상태라고 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거래량이 잘 될 때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집을 산다는 사람보다 판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집 하나 믿고 살았는데 영끌해서 대출받아 샀는데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업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기업들도 자기 돈 갖고 운영하는 기업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부담 생기게 되다 보면 실제로 그 금융부담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품의 가격에 녹아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싼 거 하나 살, 2개 살 거 하나 사고 적게 사게 되겠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러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내수 경기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산업 자체가 침체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안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부분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대부분 갖게 돼요. 고용된 삶을. 그런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평균 퇴직 연령이 희망퇴직은 65세이지만 평균 퇴직은 50세 전후에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평균 수명은 언제까지 산대요? 82세 많으면 100살까지 사. 요즘엔 잘 안 죽이죠? 병원에 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짧아진 퇴직 연령과 늘어난 수명과 길어진 노년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직장 생활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준 경제적인 부담이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부양해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부담되지 않는 부모로 사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럼 노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평균 노후 생활비 100세 시대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려면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하겠죠? 250만 원을 앞으로 40년만 더 산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기본 10억 이상 필요해요. 10억 다 준비되어 계시죠? 10억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식들 70대, 내 자식 50대 때, 내 나이 80대 정도 되겠죠? 그때 준비되지 않은 내 노후 때문에 내 자식들 등에 빨대 꼽고 부양을 책임지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노후 파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월급 없이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가 파산하는 상황이 된다고 얘기해요. 원인을 봤더니 일단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병으로 연간 진료비를 연간 360만 원 이상 쓰고 있고요. 평균 병치레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49.6%가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지 있는 어른들이 그런 삶을 기대하고 열심히 산 건 아니실 텐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노후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 부양 때문에 많이 생겨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었냐면 아이들한테 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막 뭔가를 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의 평균 키우는데 얼마 들어간대요? 3억 856만 원, 약 4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교육만 그래요. 그래서 두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서 한 8억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땡큐. 자, 뭐가 늘어나냐면요. 성인 자녀 부양을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월 73만 7천 원 이상을 성인 자녀들,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집안에서 안 나가고 뻗팅기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비율이 39%라고 해요. 평균 4년 이상을 더 부양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월 73만 원씩 나가다 보면 자녀 1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내 노년 자산이 2년치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그럼 오래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직장생활 갖고는 빨리 퇴직하기는 답이 없어서 자영업을 시작해도 큰 목돈이 들어가거나 내가 평균 자영업 창업 비용이 1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또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거나 자산적인 것들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창업 비용이 제빵 우리 파리 땡땡땡 하려고 해도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돈 주고 차려도 인테리어 다 하고 해도 5년 이내에 도산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세 집 중에 하나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노인 파산의 원인이 되겠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입 방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노동적인 수입이라든지 자영업이나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고 생활도 어려워요. 다른 수입 재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트렌드가 키워드가 있대. 이거는 MZ세대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머니러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골드러시처럼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의 수입원은 되지 않으니까 자산적인 수입을 늘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끌해서 투자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들거나 자산 수입을 늘려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면서 다양한 인생을 살기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해서 자기 삶을 누려가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가져가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월급을 받아서 노동소득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예금을 예치하거나 아파트를 산다거나 자산적인 걸 불려가면서 수입원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노동수입 갖고는 평생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득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격리 생활 끝나면 식당 알바하고 식당 알바 끝나면 부업까지 해가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맥시멈으로 벌었던 수입이 월 450이었어요. 자, 월 450 받는 수입 가지고 비닐하우스 살던 집에서 탈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랬냐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의 성격, 선택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재원, 하루 24시간 365일 제한된 재원을 갖고 내 노동력 갖고는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일회적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월급, 자영업 소득, 아르바이트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 당장 지불하는 내 노동의 가치, 시간 가치로만 받는 일회성이고 한계적인 수입을 만드는 거고요. 자산소득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자산, 건물이 있으면 월세 받죠. 자산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건물 임대료, 그다음에 은행이자. 돈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불리죠. 은행이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식 있으면 배당금 나오고요. 그리고 자산을 갖고 해서 자산이 더 늘어나는 식을 만드는 게 자산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연속적이게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건물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월세 나오고 다음 달 월세 또 나오겠죠. 그리고 로열티 수입 같은 거 있죠. 우리 판권 있는 것들. 우리 벚꽃 엔딩을 쓴 그분이 매월 봄만 되면 엄청난 수입을 벌어간다고 하잖아요. 한 번 한 행위를 가지고 평생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로열티 수입, 권리소득, 자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소득을 자산소득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내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 소득의 성격을 체크하시고 옮겨오셔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옮겨오고 싶은데 옮겨올 대안이 없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위에서 생각하셔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인정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 리스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제 스스로가 새롭게 일을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대입을 해봤어요. 자산소득 형태의 수입이 나오는 일. 자,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요. 내가 소비 주체가 돼서 유통을 만들면 유통자산이라는 게 생겨서 유통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여러분들이 뭐 유행을 타거나 트렌드가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핫한 거. 근데 그것들이 지금 첫물인지 끝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 불변의 필수 소비 아이템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나 100년 뒤에 누구나 똑같이 현재 우리나 똑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요.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돈이 투자돼서 손실을 보면 파산인 거예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기본 소비하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수하고 밥 먹고. 그런데 기본 소비들은 사실은 잘 늘지가 않아요. 하루 3번 닦지 4번 닦지 않잖아요. 그렇죠? 밥 3번 먹지 4번 먹지 않잖아요. 기본 소비는 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유통시장은 크게 변화나 기회가 없어요. 근데 늘어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고령화가 되면요. 80세를 살던 사람이 100살을 살고요. 60을 살던 사람이 80살을 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줄지만 기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늘어나죠. 그러면 그 나이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건강한 노년을 원해요. 그러면 뭘 원하냐면 건강에 필요한 아이템들. 그래서 일본도 일찍부터 웰니스 산업, 건강 산업, 실버 산업, 그리고 요양 산업 같은 게 빨리 떴던 것처럼 그런 아이템들이 아마도 주목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앞으로 트렌드가 모두 바이오 산업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아까 MZ시대에서 세대들이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직장 없고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내 인생이 단조로운 게 싫대요. 그래서 트렌드적으로 어떤 걸 원하냐면요. N자 부업 다변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부업처럼 할 수 있는 일이면 확장성이 커질 거예요. 네 번째는 트렌드에 맞는 일. 우리가 요즘에 플랫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트렌드가 플랫폼이나 공유, 유통의 변화가 트렌드예요. 예전에 우리 마트에 가서 샀던 것들 다 대부분 어떻게 구매하세요?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로켓 배송 받으시죠? 그런 것처럼 유통이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다이렉트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고 그 트렌드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불경기, 불황,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이 시대 안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게 소득을 가져가고 떠오른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것들은 내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요와 공급의 길목에 서서
소비자와 또는 그 연결하는 사람 사업자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구독 경제라는 걸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희는 배달 앱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먹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배달의 민족이 자 식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더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식당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까요? 라이더가 돈을 많이 벌까요? 배달의 민족이 많이 벌까요? 네. 왜요? 중간에 필요를 인지하고 그걸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대표적인 카카오라고 하는 거 이번에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카카오 다 쓰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80, 90% 다 쓸 거예요. 자,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정계에서 재계에서 봤을 때 소득에 대한 순위를 많이 얘기해.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하면 예전엔 삼성의 이재용이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제일 많이 번대요? 네, 카카오의 김범수가 제일 많이 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삼성은 실물 경제로 전자로 돈을 벌거나 반도체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근데 실물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유나 연결,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고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범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모이면 돈이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자 김범수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무료 문자를 제공했어요. 우리 옛날에 문자 장문 보내면 돈 더 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장문 보내지 않아도 돈을 공짜로 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퍼지면서 카카오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이모티콘을 뿌리면서 그런 새로운 이게 주고받은 대화 형식 같은 게 일어났죠. 공짜 이모티콘도 막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게 되면 선물하기. 요즘에 생일 되면 선물 다 뭘로 하세요? 카카오로 다 하죠. 저도 엄청 선물 많이 받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 가지 않아도 카카오뱅크로 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죠. 수수료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택시 어떻게 요즘에 택시하고 잡으시는 분 없죠? 못 잡아요. 안 잡혀요. 자 택시 플랫폼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여기서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택시를 부를 때 스마트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00원을 더 내면 콜이 빨리 잡혀요. 여러분들 급하면 1,000원 쓸까요? 안 쓸까요? 자 그게 하루에 그렇게 스마트로 잡히는 1,000원이 하루에 이 카카오의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사람이 모이면 돈이 흐른다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카카오에서 쇼핑도 다 가능하고요. 명품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 플랫폼을 이해하고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유통을 만들어서 연결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 앞으로 카카오 수입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명 더 소개할게요. 자, 백종원. 여러분 백종원을 요리사라고 생각하세요? 사업가라고 생각하세요? 요리사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확히 사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국내에만 거의 2294개, 해외에 102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시죠? 자, 이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더본코리아인데 더본코리아에 들어가시면요. 창업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창업 설명회 참석, 점포 개설 승인,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교육 오픈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프랜차이즈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면요. 본점을 성공시켜요. 그리고 그 성공 모델을 시스템화하고 그 자체를 팔아요. 근데 이거 네트워크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성공을 해요. 제가 시스템을 익혀요. 그래서 제 시스템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정말 큰 팀빌딩을 하고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 산에 이렇게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골드 이상 멤버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돈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비를 내고 받겠죠. 자, 백종원이 대리점을 늘려가는 개수가 쉬울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또는 함께 대리점 수를 늘려가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을 소개하고 두 명이서 네 명을 소개하고 네 명이서 여덟 명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잖아요. 투자도 없고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스타트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모델보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델이 리스크 없이 쉽게 창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시스템화되는 걸 가지고 먼저 성공한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배워서 경영 수업 받아서 안착시키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합리적 소비를 하고 그 경험이 좋으면 그 경험을 정보로 공유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플랫폼이 돼서 회사와 소비자를 경험적 정보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카카오가 되고 내가 배달의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유산화를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유산화의 중간 플랫폼이 돼서 유산화 제품들이 유통되는 모든 생태계를 나로부터 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내가 플랫폼이 되어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는 일, 소비의 경험과 공유가 생산 수단이 되는 일. 자, 돈을 투자하래요? 아니요. 정직한 경험과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내가 공유하는 게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생산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나한테 자산소득을 만들어줘요. 어떤 자산소득? 유통자산. 여러분들 건물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생태계가 생기면 아까 김범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흐른다. 근데 웰리스 산업 안에서 이걸 내가 모으면 최고 브랜드 갖고 모으면 돈이 흐르겠죠.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요. 내가 유통의 단계가 돼서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거. 내가 백종원이 되는 일이었어요. 내가 성공해서 이 시스템을 복제시켜 나가면 내가 대리 점주가 되는 거고 내가 본점이 되는 거고 나와 같은 본점을 늘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을 넓혀가는 거 그리고 나로부터 유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 늘어나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왜 선택했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돈이 돌려고 하면 시장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 하는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00조가 넘어가는 근데 아직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유통시장인 거예요. 한국에서만 봐도 몇 조래요? 5조래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5조의 매출 대비해서 수당을 얼마를 풀어주냐면 부가세 포함해서 38.5% 약 2조가 넘는 수당이 해마다 풀려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2조의 시장을 바라보고 돈을 받아가고요. 누군가는 치킨 시장, 라면 시장이 2조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규모 안에서 2조는 매출이죠. 라면 전체 시장 다 합해봤을 때 2조래요. 근데 그 2조의 매출의 시장을 바라보고 다 그게 이득은 아니잖아요. 수입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조 이상의 이득이 있는 시장은 아직 몰라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원 직접 판매업에서 이 5조 이상의 매출을 가져가는 아이템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그만한 매출을 만들고 무엇이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자, 1위가 뭐예요? 영양제고요. 2위가 화장품이고 3위가 생활용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템을 선택할 때 누구나 다 굉장히 차별화되고 스페셜한 제품을 원하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영양제를 먹을 건데요. 종근당에서 나온 영양제 드시겠어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영양제 드시겠어요? 왜요? 전문성이 틀리니까. 그러면 내가 영양제 시장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영양제 전문 회사를 선택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겠죠. 이 영양제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생활용품 회사들에서도 영양제를 만들고요. 화장품 전문 회사에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유산화는 영양제 시장의 최고 브랜드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연간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된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먹고 살만해져서 자기 관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TV만 틀면 다양한 매체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자, 연간 8천조 원이 건강지원비로 지출된대요. 자, 우리나라는 얼마가 지출된대요? 저 끝에 일본과 함께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연간 개인당 1인당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인 거예요. 엄청나죠? 자, 건강 여기는 뭐 운동도 포함이 됐겠지만 그만큼 기본 소비를 한다는 게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10년 뒤 2030년에 몇 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현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예요? 거의 5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날 건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요. 가장 탁월하고 특별하고 저렴하고 괜찮은 파이널 초이스를 골랐을 때 최종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시장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 웰니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는 100만 장자가 이 웰니스 사업에 다 나온다고 우리 폴 제인 필저 경제학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산화는요 이미 전 세계에서 30년 동안 24개국의 시장 안에서 평가받고 인증받고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전 세계 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도 캐나다에서 매출이 일어나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해서 자는 동안에도 유통자산이 계속 흘러나서 지지 않는 물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산소득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만약에 당장 캐나다로 이민을 가도 이 유통자산에 대한 인정을 그대로 하고 저는 그곳에서 제 잡으로 유산화를 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대한 제한이 없이 제 자산권을 인정받는 거고요. 유산화가 이렇게 장기 지속하고 오랫동안 자산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산의 가치가 유지되고 또는 이게 안정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평가도 중요한데 유산화는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상장률 60배 성장한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한 가능한 그런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유산화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의 우수성이에요. 이 제품의 우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제품을 OEM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진만 85명 이상의 전문 연구진을 소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일반 제약회사나 일반 회사들은 연구진이 한 명도 없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의뢰해요. 기관에 또는 의학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데이터만 받아서 써요. 자문 받아서 일회적인 데이터 받아서 쓰는 회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에서 85명 이상이 근속하고 있는 연구진 만들어낸 제품하고 다르겠죠. 또는 이 연구진의 어떤 수준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유산의 연구진의 가치가 또는 전문성이 우수해서 미국 정부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연구진이 참여해야 될 만큼 최고의 연구 퀄리티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 요즘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사회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거에 상생하는 기업 가치를 가져가는 기업을 우수하게 보는데 유산은 일찍부터 유산화 트로에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나 나눔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 여의를 통해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기업이 본질적으로 상생하는 걸 알고 저는 봉사활동 갔을 때 유산화 로고나 유산화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유산화 자체 내에서 현재 교회나 칠던 헝거펀드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하는 걸 보고서 본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산화는 앞서 제품 강의해 주신 분이 소개했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내가 일상 안에서 자기 관리에 필요한 영양제 제품. 요즘에는 개인화되어 있으면서 일상 안에서 자기 건강을 하길 원해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바빠서 케어받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 홈케어를 전문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일상 안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과 항노화나 안티에이징 관심 없는 사람, 여기서 늙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자분들 중에 피부 쭈글쭈글 좋아요, 싫어요? 별로죠. 네. 자, 쓰자마자 수분이 180% 증가하고 3시간에 탄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화장품인데 셀 얼라이브라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래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써요. 저는 이거 쓰고 용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유산화를 만났던 체중관리 제품인데 오늘 강사님 소개해 주신 리셋 다이어트인데요. 자, 제가 이랬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도 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저예요. 네, 등구직 장렬이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가치를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릴게요. 유산화는 이렇게 경험적인 정보가 잘 나올 수 있는 우수한 제품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원재료 수급부터 제조 공정 모든 테스트부터 또는 이 성분에 대한 함량까지를 우수하게 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하고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품은요, 여러분이 먹는 거라고 다 똑같은 제조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식품을 제조하는 기준,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자, 식품, 기능식품, 의약품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굳이 의약품 생산시설 제조 설비를 갖추고 연구기관까지 등록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치의 수준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제품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품질적인 관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산시설 직접 갔다 왔는데요. 심지어는 공기까지 관리해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시는지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효능 면에서, 기능성인 면에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신뢰하고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의학사 정보 편람이라든지 캐나다 CPS, 민스 같은 의학사 정보 편람의 제품이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효능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제품들 전 세계에 많겠죠. 전 세계 1600개가 넘는 브랜드를 20년간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인데요. 이 책 안에서 20년 동안 총 6판까지 나와 있고 실제로 4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서점에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도 교보문고라든지 전국의 도서관에 진열되는 이 책 안에서 유산화 제품이 가장 독성 없고 효능 높은 제품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제품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국내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브랜드를 탑 10을 다 비교해봤어요. 유산화 몇 등일까요? 1등이에요. 자, 유산화는 자체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산호피부 전문 병원은요,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는 대체의학 전문 병원이에요. 해독 치료와 비타민 6번만 가지고 중증 환자들이나 암 환자를 치료하는 걸로 유명해져서 KBS 9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던 병원인데요. 실제로 제가 진짜 그런지, 진짜 유산화를 먹이는지 가서 확인했잖아요. 여기 저거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개인의 바이탈과 모든 걸 체크해서 최적화된 제품을 주는데 영양제를 다 뜯어서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유산화를 요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병원에서 사실은 광고나 마케팅용으로 충분히 기업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세퍼레이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환자에 대한 케어를 중심으로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스티커 하나 더 붙어 있는 건 프로바이오틱이에요. 로고 안 보이게 이렇게 싹 붙여서 줍니다. 신뢰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신뢰가 간 거예요. 돈 많은 기업에서는요, 병원 하나 우습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고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중증 환자들의 케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90일째 영양제를 줘요. 돌아왔을 때. 저 유산화 사업자인데 양껏 받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일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줍니다. 유산화는요, 이처럼 전문성, 기능성, 탁월함을 가지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탑 클래스의 최고의 상만 700개 이상을 수여한 회사예요. 단순하게 하나 두 개의 브랜드 만족 대상 받은 게 아니라 기업 가치부터 모든 면에서 최고치를 700개 이상 받았어요. 어떤 기준 갖고 비교해도 파이널 초이스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안에서도 연속 4년 연속으로 지금 건강식품 대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먹는 제품으로 유명한 게 유산화입니다. 몸이 자산인 사람들이 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섭취하긴 해야 되는데 도핑이나 약물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섭취하기 꺼려하는데 전 세계 스포츠인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섭취할 수 있고 만약에 도핑에 걸리면 현금 12억이나 연봉 3년치 연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이해되면 트러스트, 신뢰한다는 거예요. 유산화를.
자, 유산화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냐면요. 저는 유산화를 제품으로 만나서 제품 정보를 공유했죠. 내가 쓰는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유산화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샴푸, 바디로션, 건강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브랜드 바꿔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좋으면 내 경험을 주변에 그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로부터 뭐가 흐르죠? 유산화 제품이 유통으로 흘러나게 되면 유통자산이 매일, 매 순간, 매달 쌓여가면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회사는 어떤 걸 서포트하냐면요. 모든 제품을 생산, 제조, 연구, 개발, 유통, 관리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저희가 하는 거는 마케팅만 하면 돼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보고 연구하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재고 관리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창고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어요. 모든 물류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를 또는 좋은 수익 모델 비즈니스 기회를 선입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일 그런 일 같던데? 그 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주머니들이 많으셔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 또한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 주머니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생각이 바뀌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보상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요. 2만 원 정도 되는 비즈니스 스타터 킷, 커피값 정도를 투자하시면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제품과 어떤 정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툴을 구매하셔야 돼요. 유산화가 여러분들 면접 보지 않고 시험 보지 않지만 적어도 제품을 마케팅하려면 기본 정보 숙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만 원의 스타트 킷을 구매하고 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제품을 브랜드 바꾸시면서 제품 경험치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게는 50만 원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게 되면 온라인상에 나의 유통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길 거고요. 저처럼 뚱뚱해서 다이어트 2달치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뚱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3개 비즈니스 센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규모에 맞게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나로부터 내가 A라는 사람을 소개하면 A가 그 경험이 좋아서 B라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이렇게 그들의 경험이 정보가 돼서 나를 중심으로 유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품이 흐른다고 하죠. 입소문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맛집 하나 생기면 쫙 저기까지 소문나서 줄을 나래비로 서야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구매한 경험치가 제품당 포인트로 환산돼서 이렇게 유통 자산으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통 단계가 되고 나로도 시작 유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를 통해서 좌우의 유통 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규칙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2개의 유통 라인을 가질 것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좌우에 내가 쓴 경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쓴 경험들이 점수로 누적해서 내가 소득을 받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윗사람만 돈 벌어주고 형평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연차수가 횟수로 11년, 곧 12년 차를 들어갈 것 같아요. 만으로 따지면. 유산화가 전 세계에 30년 된 회사고요. 유산화 코리아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해요. 그런데 제가 소득 순위로 따지면 한국에서 2위 정도 하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4개국에 30년 동안 가입한 총 회원을 다 합쳤을 때 제 소득 순위가 7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자, 가입한 순서가 중요한가요? 배수로 따지면 3배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점하거나 먼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깨달으셨을 거고요. 자, 유산화는요. 직급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게 공평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유통 구조 안에서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건 왜 그러냐면요. 과거 회사들이 직급이나 또는 매출에 따라서 다른 퍼센트를 주기 때문에 불합리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가입했으니까 나는 20만 원어치 팔아도 3% 계산해서 6천 원 주고 나 같은 직급 있는 사람이 20만 원어치 팔면 21% 계산해서 4만 2천 원 7배 주고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공정성이
없어 보이죠. 유산화는 오늘 가입하든 내일 가입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퍼센트로 20%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직급을 간다거나 마감을 맞춘다거나 할 필요가 매출 맞출 필요가 없어서 사재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하면서 집에 물건 많이 쌓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감이 있다거나 또는 직급이나 또는 구간에 따라 퍼센트가 다르게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월마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발생시킬 매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주 단위로 받고 나면 실제 구조 안에서 받지 못했던 포인트, 좌우의 밸런스 상에서 내가 규칙상에 받고 남은 포인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이월시켜줘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감 제도가 있어서 이월되지 않고 0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 또 사요. 20만 PB 사야 돈 주는데 이번 달에 18만 PB 했어. 다음 주에 0으로 출발한다고 하면 2만 PB 사죠. 그렇게. 근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네. 만약에 20만 PB인데 우리가 18만 PB 했다 그러면 18만 PB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넘겨서 이월시켜주기 때문에 또 사재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일단 내가 온라인상의 유통 프랜차이즈를 갖는 거. 하나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도 있어요. 커피숍을 5평짜리 할 수도 있고 15평짜리 할 수 있는 것처럼 규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뚱뚱해서 큰 게 나왔어요. 100만 원 정도 소비하면 온라인상에 3개의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내 가게를 중심으로 2개의 유통 라인을 만들면 하나의 가게가 완성도 있게 가져갑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요. 나로부터 2개의 유통 라인을 잘 만들어서 월소득으로 700만 원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산소득으로 월소득 7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얼마짜리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본 14억에서 25억짜리 건물 있으시면 월세 700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생에 14억에서 25억짜리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손. 이번 생엔 글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통자산 2개를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쌓다 보면 그게 자산적인 가치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 1년에 한 라인씩 해서 2라인을 만들어서 700을 만들자가 제 미션이었어요. 2년 동안 700만 원 만들어도 14억짜리 건물 세워도 나쁘지 않겠죠. 리스크 없이. 근데 2년이 아니라 2년, 4년. 한 라인에 2년 걸리고 4년 걸려도 문제되진 않죠. 그렇게 쌓을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2개 라인 만드는데 평균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2년에서 한 5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7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라인을 잘 성장시키게 되면 내가 기본적인 소득을 700만 원 받아갈 수 있고요. 회사에서 추가로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를 더 내줍니다. 2개를 더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5개의 프랜차이즈 생기면 수입이 더 많아지겠죠? 자, 놀지 말고요. 3년 차에 하나 더 만드세요. 이제 하는 방법도 알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8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을 보너스 더 얹어줘서 더 큰 수입을 받아갈 수 있어요. 하는 방법도 아는데 더 주니까 더 하겠죠? 못 놀게 해요. 자, 그래서 추가로 또 프랜차이즈 2개를 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는 거. 4년 차에 한 라인 더 만들어요. 그러면 또 9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4개의 유통자산을 단단하게 만들면 내가 월소득으로 2,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1년에 한 라인씩 4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만드는데 2년 8개월 걸렸어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무한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가게가 부여되는데 이 추가적인 가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소득을 늘려갈 수 있는 무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를 어디서 활용하셔야 되냐면요. 그동안 나와 함께 일하고 뛰었던 팀원들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은 늘 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소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팀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입하신 분 밑으로 제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는 스폰서인데 오늘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파트너 괜찮죠? 잘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가게를 김, 안 밑에 내 4, 5점이 달 수도 이렇게 내가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게를 완성시키면 소득은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 소득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안과 김의 라인도 같이 구축이 되겠죠.
유통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소득 제한이나 직급 제한 없이 더 뛰고 활발하게 유통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소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35개가 있습니다. 35개 준다고 다 안 하면 안 받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제한, 직급 제한 없이 무한기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유산 안에서 하나의 가게를 완성시키면 골드라는 직급 정도가 되고요. 연수익으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급당 하나의 가게 메이드되는 완성시키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는 총 몇 개까지 나와 있냐면 포스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직급이 뭐라고요? A스타. 4개가 더 있겠죠? 수입은 더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훨 더 많이 받아요. 자, 가장 중요한 보너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일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 장사하는 일 같으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남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혀 남한테 도움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느낌이 들면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보상 플랜 안에서 수익적인 걸로 어떻게 묶여 있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을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 또한 나처럼 마스터되고 이 일을 안착할 수 있게끔 경영 수업을 해줘서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벌어가는 수입을 평생 런닝 개런티로 나한테 15%를 준대요. 그럼 제가 이 사람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키우죠. 그냥 이래저래 가입시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행하면서 키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100만 원 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그릇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벌었을 때 배가 아플까요? 150만 원 보너스 매속 내가 받을 건데 더 벌었으면 좋겠죠. 100만 원 받게 할까요? 1000만 원 받게 할까요? 이왕이면 더 잘 될 수 있게끔 후원하고 육성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세워야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리더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많은 리더 성공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거고요. 모든 대리점 수는 백종원은 혼자 뛰지만 우리는 누가 뛴다? 함께 만들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시면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보상 수당과 더불어서 여행을 보내줍니다. 저도 한 30개국 이상 갔다 온 것 같아요. 11월 12일 날도 뉴욕이랑 또 페루까지도 갔다 오고 여행에 지금 밀려있는 상태예요. 샌프란이랑 해서. 저희 남편이 여행 가고 싶어서 퇴직했잖아요. 연간 직장으로 쓸 수 있는 20일이 성이 안 차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 데려가고 엄마 데려가고 파트너 데려가고 이랬어요. 여행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별도의 보너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입의 기회는 제가 기본소득 설명드린 것 외에도 별도의 모든 수입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기회는 더 많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조건은 뭐예요? 내가 먹고 쓰는 거 바꿔 쓰는 거예요. 평균 나하고 남편하고 종합 비타민 한 통씩 챙겨 드시면 라이센스 하나 운영 가능하실 거고요. 저처럼 30개가 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나하고 남편 두 아이 건강 챙길 수 있는 소비만 4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유산의 모든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요. 소유권 비즈니스예요.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거고 내가 백종원이 되는 거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유통자산 사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하셨던 사재기라던데 자 실적 2월을 해주기 때문에 주급으로 주기 때문에 사재기 할 필요가 없고요. 피라미드는 스폰서가 내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피라미드예요? 그렇죠? 역피라미드 되겠네요.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똑같이 받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돈도 없는데 투자가 많이 들면 어떠지? 자 내가 가족이 먹을 소비만 바꾸게 되면 부담 없이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람을 잃고 인맥이 무너질까요? 내가 100만 원 벌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1000만 원 벌게 해드리면 평생의 운명 공동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파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건강적 경험, 재정적 자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저희는 경영 수업 이 비즈니스의 모델링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는요. 온라인 시대 안에서 언택트 시대 안에서 만나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자율학습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입을 하셔도 유맵을 다운로드 하셔갖고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들으시면요. 오늘 가입한 초급이 아니라 고급에 머무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급 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시간 쓰는 거에 맞춰서 내 수준을 높여가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툴이 있고요. 유산화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고 해마다 지금 엄청난 잡다한 거 다 팔면서 업계에서 1, 2, 3, 4, 5, 6위 하는 거랑 영양제 한 아이템만 가지고 연간 1,500억 하는 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상위의 6개 회사들 제품 가치 다 바꿉니다. 제가 함량 성분 다 비교해봤기 때문에 1위 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3,000억 매출만 옮겨와도 저희 3배 이상 성장해요. 근데 그 상위에 있는 회사들 거 다 바꿀 거거든요. 저희. 자, 이제 때가 왔어요. 타이밍은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산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규모가 15,000명 이상이 한국에 옵니다. 유산화를 경험하고 유산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방향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저는 10년 전, 11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때는 유산화에 대한 정보도 알려야 됐었고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것도 설명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도 안 줘서 그것도 알려야 됐었고요. 유산화도 듣보잡이라서 그것도 설명해야 됐는데 지금은? 지금 어때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황금 물결이라고 해요. 추수기예요. 땅 파고 삽질하는 건 저희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유례 없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이 기회에 유산화의 가치가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1,300억 가까이 되면요. 시에서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알아서 홍보해 줄 때 내가 하는지를 알려야죠.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만나시면 유산화 제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그 사람이 거절해도 필요하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야 돼. 사업은 나랑 하는 거다 침 바르는 시기예요. 무슨 말이지? 알리는 대로 다 족족이 그때가 왔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내 유통자산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유산화는 제가 더 나은 삶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게 어떤 인생이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사람은 머무는 공간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제 인생의 비즈니스 멘토이시고 제 삶을 기적적으로 바꾸신 기회를 유산화를 우리나라에 제공하신 분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유통사단의 기회를 제공하신 분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승급식 할 때 엄지를 척 올리고 셀피로 저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파트너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내가 성장할 때마다 기꺼이 스폰서님께서 잘한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공간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11년 동안 하면서 많이 배우고 따라온 멘토들인 거예요.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는 다이아몬드 클럽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성공 모델이 저와 저희 팀 그리고 유니스타즈 전체에 기여하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 좋고요. 이 사진은요. 오늘 사진 많이 추적되네요. 자, 첫 번째 미국 컨벤션을 갔던 사진이에요. 저의 1호, 2호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면요. 저는 이미 유산화 소득으로 500만 장자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저희 양쪽에 있는 제 좌청년 500호인 이 리더분들도 100만 장자를 다 넘어섰거든요. 내가 삶을 바꾸고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가는 걸 복제하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더 많은 100만 장자, 더 많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꿈을 꾸는 가정을 지원하는 게 미션이 되는 거죠. 이분은 저희 남편인데요. 올해 44시고 42에 퇴직했습니다. 인생에서 조기 은퇴를 다들 원한대요. 아까 파이어 쪽부터 젊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조기 은퇴잖아요. 근데 제가 재정적인 자유를 이루면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의 타이밍을 지켜주는 걸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인생 안에서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죠. 그리고 이 남편이 40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길 원해서 퇴직을 시켰는데요. 사실 국토종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현재 어머님이 거의 1년 반 이상 뇌출혈 쓰러져 누워 계세요. 코로나 시기에 쓰러지셨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요양원에 가셨으면 아마 지금 옆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일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그런 타이밍을 내가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돈을 버는 건요. 누군가 인생의 타이밍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삶의 변화를 제가 이 사람을 좀 바꿔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처음에 제가 골드가 됐을 때 꿈이 뭐야? 라고 했더니 골프 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어디서 깔판을 주워와가지고 깨진 바가지에 골프공을 주워다가 이거를 저기가 논이거든요. 논이나 밭인데 한겨울에 다 추수하고 나는데 저기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저랬던 사람이 처음 필드를 나갔다 온 다음에 스폰서들 필드 갔다 온 다음에 여보 고마워 럭셔리한 필드 한 번 나갔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저도 남편도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분들 남편들과 함께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누려가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도 변한 것 같아요. 제 와인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희 두 아이들에게 올바른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멘토가 되는 부모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가운데 있는 딸이 저랑 똑 닮았어요. 착하고 예쁘고 성실해서 아니, 그렇다고요. 뭘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그렇고요. 그리고 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나이는 14살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되실 자리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유산화가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안에 저희 엄마도 있고 저희 남동생도 있어요. 저희 남동생 부부를 이번에 함께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남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미국에 데려갈게 해서 미국 같이 데려갔다가 왔거든요. 그 시간 안에서 공항에서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남동생도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케가 그걸 구제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올해 골드 간다고 했는데 꼭 골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고 평생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줬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삶에 대해서 기부나 나눔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받은 은혜나 축복을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하는 걸 소명으로 삼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배우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길 소망한다는 창립자의 비전 안에서 질병과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삶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움직였던 이 비전을 따르려고 합니다. 유산화는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비전이 퇴색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비전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비전의 변화는 없고 이 방법, 우리가 SNS의 방법적인 변화만 있었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이 비전을 지켜준 회사에 대한 신뢰로 앞으로 시간도 가볼까 합니다. 미래일기예요. 이 편지는요. 유산화에서 했던 행사 2012년도에 했던 행사에 갔을 때 거기서 미래에 있는 나한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제가 쓴 거였거든요. 이때는 막 골드를 달았을 때예요. 제가 2월에 골드를 달았으니까 이 골드 달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제가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걸로 했던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있는 그 삶대로 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글자로 얘기하면 꿈이고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희망이고요.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가능성이고요. 네 글자로 얘기하면 할 수 있어라는 단어라고 해요. 꿈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꿈을 꾸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꿈을 꿨고 그런 꿈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걸음을 재촉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이제는 삶이 유산화가 되어 있어요. 인생을 걸고 유산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에 지배되는 삶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심장 뛰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비전은 제가 지나온 시간 유산화로 겪은 삶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산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유산화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